재보궐선거 후 어수선한 전국이 충북에도 파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까지 취소되며 현안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농업인 공익수당 예산 분담을 놓고 도와 시군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반쪽 시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가 연속 보도한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부실관리. 환경부가 감독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민가에서 탈진 상태로 구조됐던 아기 수달이 야생 적응 훈련을 거쳐 5달 만에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오늘 예정됐던 충청북도의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가 취소됐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라는 큰 현안까지 둔 상황에서 이례적인 결정이었는데요. 재보궐선거 이후 어수선한 전국의 여파가 도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현안과 예산 건의를 위해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충청북도 대회의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이후 당내 사정으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외적으로 공표까지 했던 행사지만 이례적으로 취소하고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의원님들 일정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모르겠다고 보면 국회의원 간담회로 한두 명 모셔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여당 의원들이 재보궐선거 패배 뒷수습으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도종환 의원이 비대위원장, 변재일 의원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원내대표 선출도 이번 주로 잡혔습니다. 예산의 경우 아직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충청권 광역철도 등은 공청회를 앞두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4차 철도망 예산을 대폭 늘려서는 안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당국하고 총 규모면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야 그다음에 공청 일정이나 그다음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전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달 말 공청회가 열릴 경우 정치권의 지원 수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길어지고 있어 공청회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여파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굵직한 현안들과 예산 확보가 앞으로 대선이라는 변수와 맞물려 갈 수밖에 없어 충청북도의 치밀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와 제천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청주에서는 어제 확진된 신한은행 충북영업부 금융센터에 60대 조리원을 고리로 직원 4명이 추가로 확진돼 청주금융센터와 오창지점이 폐쇄됐습니다. 제천에서는 음악 강사인 원주 확진 환자와 접촉한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학교 접촉자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학교는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충청북도가 해당 지역 동종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7일간 금지하는 방역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한 지역 종교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해 5일 이내 20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나올 경우 그 지역 전체를, 2개 지역 시설에서 확진되면 권역 전체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며 2개 권역 이상의 경우엔 충북 전체에 행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괴산군은 교회와 성당, 사찰 등 174개 종교시설에 대면 예배와 행사, 모임을 27일까지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 MBC는 지난해부터 댐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수계 관리 기금이 줄줄 샌다고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기금을 보다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관리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합니다. 상수원 보호로 규제를 받는 댐 상류 지역의 수계관리 기금으로 추진하는 주민지원 사업. 마을 단위로 주는 간접 지원비는 주로 마을에서 필요한 공용물품을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고 나면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지 주민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전에 하다 온 게 뭐 없다고 저는 잘 몰라요. 내가 보기 전이니까. 이런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마을 공용 물품이 사유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환경부가 이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는 무선식별 시스템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기기금으로 구입한 마을 공용 물품에 바코드 태그를 부착해 취득부터 보관, 처분까지 모든 물품 정보를 추적 관리하는 것으로 올해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한강에서 우선 지자체한테 추가 교보를 해서 그 시범 사업을 해볼 예정이고요. 22년 기금 운영 계획안에는 공통적으로 수계 내용을 다 담을 예정입니다. 개별 가구에 주는 직접 지원비 역시 대상자 산정 오류로 주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지급되거나 중복 지급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출입부터 재산까지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자체 업무의 정확도를 높이고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기기금으로 출연한 장학금은 다른 국가장학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표준정관을 마련하고 학교 지원 물품도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작 주민이 모르는 주민지원 사업이라는 비판에는 정보 전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민 설명회 할 때 공용물품 현황도 설명을 드리고 마을 단위에서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홍보 자료에 같이 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읍면에다 자료로 송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주민지원 사업 담당자 교육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대청댐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금강수기기금은 해마다 평균 1,400억 원. 목적대로만 잘 쓰면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매년 50만 원씩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민 발의를 통해 조례가 마련됐고 제도 신설 협의만 거치면 되는데 충청북도와 5개 시군이 재원 부담에 이견해 보이면서 반쪽 시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민들에게 보편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대상 농가는 10만 8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1년에 50만 원씩, 필요한 예산은 544억 원. 충청북도는 이 가운데 40%를 분담하고 나머지 326억 원은 각 시군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시군 동의를 받아 오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충주와 단양, 보은, 영동군이 분담률 등을 문제 삼아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군수가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맡아 눈치 작전 중인 증평군까지 더하면 5군데, 절반에 가깝습니다. 열악한 지자체 형편을 고려해 도가 최소 50% 이상을 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입장.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예산 돌려막기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에 차질이 생겨 역차별을 받는 농민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영농 규모가 제각 다른 상황에서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오히려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기존의 농업 예산을 조정을 해서 기존에 받던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충청북도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여력이 없는 데다 혜택을 지역민들이 받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해당 지자체가 60%를 내는 건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 지자체들도 4대 6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 미동의 지자체들이 기한인 30일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동의한 6개 시군에 대해서만 우선 시행을 목표로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동의한 시군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조건부 협의가 된다면 그 동의한 시군에 대해서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쪽 시행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동의한 시군만 협의를 요청할 경우 복지부가 전체 동의를 받아오라며 협의를 아예 보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충청북도의 설명입니다.
수당 도입을 추진해온 농민단체는 기한 전까지 5개 미동의 시군 단체장들을 만나 입장 변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어미를 잃고 탈진한 채 발견된 아기 수달 이야기 보도해드렸었는데요. 그동안 야생동물센터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꾸준히 받아왔는데 구조된 지 5달 만에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남한강으로 통하는 청주 달천 상류 지역. 생후 9개월 정도 된 암컷 수달 한 마리가 은신처박 물가로 조심스레 고개를 내밉니다. 새로운 서식지가 낯선 지 1시간 넘게 주변을 경계하더니 이내 물속으로 뛰어들어 여유롭게 헤엄칩니다. 지난해 11월 괴산의 한 민가에서 홀로 어미를 잃고 탈진해 있다 긴급 구조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곧바로 충북 야생동물센터에 옮겨져 보살핌을 받은 덕분에 발견 당시보다 4kg가량 살이 쪄 어느새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생먹이 훈련과 야생 적응 훈련을 무사히 마칠 정도로 회복돼 지난해 6월 구조된 다른 수달과 함께 방사됐습니다. 구조 당시에는 한 900g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탈진된 상태에서 좀 활력이 좀 떨어졌고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였기 때문에 구조된 곳에서 4km가량 떨어진 곳에 방사됐는데 인적이 드물고 민물고기가 많아 좋은 서식 환경을 갖췄습니다. 행여 다시 구조될 가능성도 있어 목에는 고유 번호가 등록된 마이크로칩도 심어졌습니다. 칩 인식 번호를 확인해서 이 개체가 어느 장소에서 방생을 했는데 어디에서 구조가 되었고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서 얘네 그 수달의 서식 영역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 야생동물센터는 지난 5년간 수달 21마리를 구조했고 이 가운데 5마리를 방생했습니다. 그 수중보가 물고기도 못 올라가는 콘크리트로 그 댐처럼 막혀져 있는 그런 경우라면 새끼 수달들이 참 그게 불편해하거든요. 생태적인 단절 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해서 서식지 복원 기법들이 이제 연구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과 수달이 자연을 함께 이용하고 공생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청주 서원과 제천, 옥천에서도 내일부터 75세 이상 일반인과 노인시설 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와 제천체육관, 옥천체육센터에서 내일 오전 9시부터 하루 600명씩 접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 흥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역 접종센터도 이달 안에 문을 엽니다. 흥덕구는 이달 말부터 임시센터에서 접종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구청사 이전이 끝나는 7월 전까지는 청주체육관에서 서원구와 함께 접종합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자정까지 예방접종 일정과 사전 예약 방법, 접종 증명서 발급법 등을 안내하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 상담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와 연결해 줍니다. 충청북도 콜센터 외에도 시군별 예방접종 담당 부서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충주를 비롯한 도내 7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음성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음성이 영하 0.1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충주 1.1도, 제천 2.8도, 청주 4도 등 대부분 지역이 0도에서 4도 분포를 보였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 14도에서 16.6도까지 올랐지만 내일도 아침 기온이 5도 아래까지 내려가며 일교차 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음성군이 공영 개발로 추진 중인 대소면 삼정지구에 아파트 1000여 세대가 건립됩니다. 음성군과 계룡건설은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삼정지구 공동주택용지 4만 7천 제곱미터에 1012세대 아파트를 짓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음성군은 528억 원을 들여 대소면 삼정리 일원 19만 제곱미터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을 통해 4,700여 명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공무원 1명을 비롯해 10명을 입건했습니다. 충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 특별수사대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인 9건 16명 가운데 1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농업 경영 목적 없이 거짓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거나 미등기 토지를 전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입건 공무원의 혐의와 소속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천경찰서는 어젯밤 11시쯤 진천읍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1~2km가량 도주한 30대를 입건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